안녕하세요. 수련목회자 수다 영상 이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이 순간엔 약 수련목 시험이 공식적으로 약 8일 정도 남았지만 사실상 일주일 남았네요. 제가 수련목을 봤던 적이 거의 2017년도 5년 전이죠. 5년 전과 지금이랑 비슷한 점이 많지는 않지만 작년에 시험 봤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전자기기는 못 들고 갔다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자료를 PDF 파일로 해서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으로 들고 갔던 사람들은 압수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이로 이걸 다 출력하고 가면 이게 참 내용이 엄청 많긴 하죠. 그러니 알아서 잘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야 할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챙겨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스카이캐슬 드라마를 본 적은 없지만 거기에 나오는 어머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디서 들어보니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최종 빌런이라고 하던데 그 드라마를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챙겨야 하고요. 누군가가 어떤 전도사님이 저랑 대화를 이런 수련목이나 진급 과정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내 스스로 챙겨야구나. 누가 챙겨주는 것이 없구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말이 맞습니다. 저는 조언을 해주고 제 경험담을 알려줄 뿐이지 그것을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인 거죠. 그저 저는 제가 제 스스로 챙기려고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맬 때 조언해주는 사람도 알려주는 사람도 경험담을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화가 날 뿐이었죠. 화가 나고 하다 보니 오지랖이 나서 이 짓거리를 그냥 하게 될 계기가 좀 됐긴 했는데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항상 제 스스로 합니다. 과연 잘 하고 있는 건지. 이걸 마치고 나면 고요한 정적이 제 방 안에 흐르다 보니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의회법만 마무리 짓고 이제 영상 딱딱 끊는 게 좋으니까 짓도록 하겠습니다. 184번 자, 연해의 정혜연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는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며 중의원과 협동회원은 발언권만 가진다. 네, 제가 얘기했죠. 준회원은 발언권만 가지고 의결권은 없다. 그 내용을 갖고 이제 연해 정혜원과 평신도 대표는 동일한 의결권을 가진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은 맞는 거죠. 제가 왜 발언권만 갖게 되는지는 얘기했죠. 저는 이걸 발언권이라 말하지 않고 저는 그냥 웃자고 하는 표현으로 최후 변론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웃자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발언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괜히 준혜원이랍시고 나도 준혜원이니 회의에 참여하는 주체야라고 해서 감독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대다가는 안 돼요. 그냥 나중에 그 진급 과정 들어가면 연회를 참석하게 되면 나중에 준혜연석이라고 따로 구석진 곳 혹은 3층, 4층에 멀리 안 보이는 아무튼 그게 있는데 거기서 핸드폰 게임을 하는 게 차라리 편합니다. 아니면 출석 체크만 하고 여러분들 진급 과정 친구들끼리 몰래 가서 커피 티타임만 하셔도 되고요. 그게 차라리 제일 낫지요. 그렇다고 진짜 핸드폰 게임 하라는 건 아니고 아니면 지하에 교회 스타렉스 가져왔다면 거기서 그냥 조금 주무셔도 되고요. 참 좋은 거 가르친다 내가.
아무튼 진짜 가서 진짜 회의하는데 감독님 그거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진짜 발언하시면 안 돼요. 예, 최후 변론권이에요. 최후 변론권. 왜 그런지는 저번 영상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넣으시오. 여기 보면 연애 의장은 감독이 된다. 근데 감독이 불참한 경우가 있겠습니까만 아마 감독님께서 뭐 수술 중이거나 입원 중이거나 진짜 극단적인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된 거라 그런 일은 없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리는 없지만 진짜 극단의 경우 뭐 갑자기 불참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나 봐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감독이 불참한 경우 감리사들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연회 안에서 감리사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럼 그 중에서 누구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하냐라는 문제입니다. 정답 먼저 공개하면 감리사 중에서 연급순, 연장자 순으로 해서 그 중에 제일 한 사람을 선출하여 그 사람은 임시의장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라는 내용이죠. 우선 아마 이 경우는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연회는 2-3일 정도 일정으로 진행하는데 아마 개회 감독 의장이 개회 선언 후 자리를 불참하는 경우 임시의장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좀 웃자고 하는 얘기죠. 감독님이 갑자기 그 배탈이 나서 화장실에 들리는 경우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건 너무 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뭐 아무튼 갑자기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를 당하거나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웃자고 하는 편이지만 그럴 경우 연회는 진행이 돼야 하니까 임시의장을 언제 설치하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연급이란 정회원 뭐 예를 들어서 15 예시 연급 예시로 정회원 15년차 감리사가 있을 수도 있고 정회원 14년차 감리사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뜻이고 여기서 말하는 연장자란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60세 감리사가 있을 수도 있고 58세 감리사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 즉 연급이 우선은 첫 번째로는 연급이 많은 사람 중에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감리사 중에. 근데 연급이 같아. 그럼 그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 뭐 나이가 같다. 그러면 생년월일이겠죠. 무조건.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이 내용을 잘 보면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연급이 깡패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네. 연급 사회예요. 연급이 높으면 그 사람대로 진행되는 거죠. 나이에 상관없이.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나는 연급에 그런 거 신경 없어요. 목사 안수 나중에 받으면 되지. 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막상 이쪽 세계에 들어와서 보다 보면 좀 서러울 거예요. 막상 예를 들어서 기회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기회라고 했는데 내가 연급이 안 돼서 그 기회를 못 잡아. 그럼 좋아요. 난 욕심이 없으니까 연급이 안 돼서 그 기회를 놓쳤어. 나는 욕심이 없으니까 괜찮아. 근데 그 기회를 저놈이 가져갔어요. 저놈이 가져갔다고 칩시다. 그거 버틸 수 있으십니까? 버틸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만약에 제가 또 다른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얘기해보죠. 당신이 아닌 딴 사람이 그 기회를 가져갔는데 하나님의 일이 개판이 됐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좀 극단적인 걸까요? 물론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는데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을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해야 할 거를 나중으로 밀어버린다면 나는 욕심이 없어 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방패막이 삼아서 나중으로 밀어버린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딴 사람이 그 기회를 잡아버려서 하나님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버린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러니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특별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1년 정도 뭐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아프리카의 선교지를 둘러볼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뭐 해도 좋습니다. 뭐 근데 저는 1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2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했는데 그래 엄청난 계획이 있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1, 2년 시간 지나보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뭐야 이씨. 별것도 아닌 그렇게 시간 허송세월 보내놓고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1년, 2년, 3년, 4년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다 개소리라는 거죠.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냐고요? 나는 욕심이 없어요. 안수 그런 거에 너무 욕심 안 갖고 살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5년, 6년, 7년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7년은 좀 오버고 4년, 5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 시간에 빌어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다 개소리들이었고 지금에서야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친구 목사님들끼리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하는 얘기들은 다 개소리였구나 라고 뒤에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연급이 깡패다라는 말 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 물론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연급이 깡패다 라는 말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겠지만 하나님이 주어진 기회가 됐을 때 그 기회를 저버린 사람들이 구차한 변명으로 한 말이라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말이 길었네. 참고로 이 영상은 수련목에 대한 한 자연인이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냥 이리저리 수다 떠는 영상이라는 거, 수련목에 대한 강의를 하는 영상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밝혀드린 바입니다. 수련목을 가르쳐주는 영상이라고 믿고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은 속은 겁니다. 그냥 제가 보고 듣고 느끼고 그냥 한풀이 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리저리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공부할 때 말이에요. 연급은 깡패다라고 하는 말들이 좀 떠올라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수다를 떨어봤어요. 그래서 무조건 연급은 깡패다 그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것의 또 다른 이면 속에는 기회가 됐을 때 가지 않았던 사람들의 구차한 변명도 담겨져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연애의 직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맞지 않는 것은? 역시 이런 것은 좀 1번부터 차례로 보긴 하는데 보통 이런 문제는 객관식이잖아요. 우리 혹시 그 수능 볼 때 그런 거 있잖아. 내용이 길다. 그럼 내용이 짧다. 그럼 그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일 가능성이 크겠지요? 네? 보통 찍을 때 그렇게 찍잖아요. 시간 없을 때. 보통 교리화장정은 33문제가 나옵니다. 챕터가 총 10개 범위에서 나오는데 한 챕터당 평균적으로 3문제씩 나와서 33문제가 나오고요. 한 문제당 3점씩이에요. 그렇게 해서 99점 되고 보너스로 1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고 글씨가 너무 빼곡히 많고 하다 보니 나중엔 글씨 읽기가 힘들어서 찍는 사람들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리화장정 문제를 풀 때는 천천히 이 글씨가 많은 것을 난독증을 극복하면서까지 읽어버리는 것이 좀 중요한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니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죠. 근데 만약 그게 싫다, 그럼 찍어야겠다 하면 가장 길거나 가장 짧은 거를 찍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답이라고 제가 말은 못하겠어요. 자, 그러니 1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연애는 과정고시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 보고를 받은 후 허입과 재허입은 일괄적으로 제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그 품행을 통과한다 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서 함정은 바로 이 일괄적이라고 이 단어를 좀 잠깐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잠깐 2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연회는 연회에 출석한 회원 중에서 총회에 참석할 대표를 선출한다. 네, 이건 맞습니다. 연회에 출석한 사람들 중에 총회 대표를 선택해야지, 연회도 출석을 못하는 사람 중에서 총회 대표를 참석할 사람을 선출한다면 그거는 좀 책임감이 좀 떨어지겠죠. 연회는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회장 선거권자 투표할 사람을 선출한다. 네, 당연하죠. 연회에서 이제 투표자 선거에 참여할 사람들을 선출합니다. 투표권을 줄 사람들. 연회는 지방의 감리사와 이외의 동수의 평신도 대표를 지방회별로 선출하여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번 시간에 지방의 실행부위원회를 제가 한번 여기다 적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 좀 심심하니 연회 실행부위원회는 누구? 라는 걸로 한번 하는데 저는 지금 아침에 찍으니까 햅살이 제 눈살이를 찌푸리고 있어요. 심심하다기보다 남부연회 홈페이지를 한번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려요. 남부연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다 보면 연회 어디 연회 현황에 보면 연회 인원 및 실행부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명단이 있죠. 저는 남부연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최대한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보면 연회 임원이 있고요. 실명이 공개돼서 좀 죄송합니다. 남부연회 임원님들 어쩌겠습니까? 제가 남부연회 소속되어 있으니 자랑인가? 영광인가? 하는데 감독님이 있고요. 총무가 있고요. 연회 서기가 있고요. 부서기가 있어요. 바로 이분들이 실행부위원회가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위원회에 지방마다 감리사와 평신도 대표가 있습니다. 아마 사회평신도 총무가 될 가능성들이 99.9%죠. 자, 지방마다 감리사와 평신도 대표 한 명씩 짜자자자자자자자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딱 돼 있는 구조로 가고 있죠. 자, 실명 공개될 것 같아서 빨리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방의 감리사와 이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지방회로 선출하여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구성한다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 연회 실행부위원회는 바로 감독, 총무, 연회 서기, 연회 부서기, 각 지방의 감리사 플러스 평신도 대표, 요렇게 각 지방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정답이 되는 거죠.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그냥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 문제는 연애 직무에 관한 것인데 다음 좀 맞지 않는 것은 2번, 3번, 4번이 맞으니 당연히 1번이 정답인데 보다 보면 이게 틀린 거면 뭐가 문제지? 3분의 2가 아닌가? 아니요, 3분의 2는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정답을 말해버렸네. 일괄적이죠. 일괄적으로 안 해요.
자, 허입과 재허입은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그 품행을 통과한다. 요게 뭔 어려운 이게 뭔 소린고 하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거를 좀 간략하게 좀 생각하냐면, 이거는 시험에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진급과정에서 겪게 될 고통 중에 하나인데, 자, 제가 분명히 진급과정 3년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리 전도사 플러스 준회원 1, 준회원 2 돼 있는데, 요 중간에 중간에 준회원 허입,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요 중간에 준회원 허입 과정을 거쳐요. 서리에서 준회원 1로 넘어갈 때. 예. 그리고 또 뭐 굳이 하나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갈 때는 정회원 1로 되는데, 요 중간에서도 정회원 허입 과정을 겪지요. 참고로 준회원 1에서 준회원 2로 넘어갈 때는 그 별도의 과정이 없어요. 네, 그렇다 보면 이때 품행 통과를 하게 돼요. 자, 연회 시간 때 이제 한 사람씩 앞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나가서, 자, 이 사람 딱 얼굴, 그러니까 그 진급 과정에 있는 사람들 전체 다 앞에 딱 일렬로 서요. 그리고 딱 한 사람씩 얼굴을 보여줘요. 카메라도 비치죠. 실명이 나가고요. 이 사람 통과할까요? 자, 뒤로 오더라? 다 봤지요? 뒤로 오더라? 이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이구, 왜 이렇게 많이 손들어? 실제로는 안 들지만. 어이구, 야, 네. 예를 들어서 이신욱 전도사 통과되었습니다. 땅땅땅. 땅땅땅은 때릴 수도 있고 안 때릴 수도 있고. 자, 다음 전도사 누구누구 전도사 어이구, 이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어이구, 이렇게 되는 과정이라서 개별, 그렇지, 일괄적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그 분행을 통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문제가 잘못되었다. 그러니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야, 나 지금 세 문제 설명하는데 20분 찍었다. 야, 이거 큰일이네. 말이 많아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또 보겠습니다. 다음은 연회분과위원회 중 에 대한 어디 설명회인가? 준회원, 협동회원의 자격과 진급, 그리고 정회원의 자격과 품행을 심사하여 연회에 보고한다. 여기 정답이 나왔죠? 자격. 응? 연회 자격심사위원회. 정답이 나왔습니다. 준회원의 자격과 진급, 정회원의 자격. 연속으로 나온 글자가 바로 정답에 가깝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가 아닌 것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에게 직무가 아닌 것은, 이건 내가 이건 제가 특별히 정리를 안 해놓은 것 같네요. 연회 실행부위원회 직무가 아닌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우선 4번입니다. 4번으로 돼 있고, 그냥 이건 그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89번. 최근에 나왔던 문제죠. 의회법의 위원회에 대한 문제다. 연회 실행부위원회, 4절 연회 행정제조정위원회.
그리고 5절 연예 미자립 대책위원회 및 교회 실태조사위원회, 그리고 연예 교역자 무슨 조사 처리위원회에 있는데, 연예 교역자 특별 조사 처리위원회, 뭐 그런 위원회가 있다더라.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교역자 특별 조사 처리위원회 중 위원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만 요즘엔 요것도 시험에 나오나? 요게 또 시험에 잘 나올 수도 있겠군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위원 중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면, 자세히 보시면 보통 교역자와 평신도의 동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 2번과 3번은 당연히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4번이 이질적인 것이죠. 그러니 4번이 틀린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은 교역자 대표 3명, 평신도 대표 3명, 감독이 지명하는 1명으로 조직한다. 불성실한 교역자에 대한 연회 내 인지사건에 대하여 조사하여 하며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성실한 교역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당연히 그 조사 이 위원회에 교역자 어쩌고저쩌고가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겠죠? 조사한 결과 사안을 따라 시정 경고, 연회 자격심사위원회 회부, 연회 심사위원회에 고발 또는 감독에게 직권으로 직임을 정지를 요청한다. 그러니 당연히 정답은 교역자 어쩌고저쩌고가 들어가는 위원회가 맞는 거겠죠. 요런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조사해서 된 경우가 저기 동성애 거기 가서 안수래 축복기도 한 사건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뭘 해도 트러블이 나는 사건이죠.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자, 다음 중 총회 대표 선출에 대해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총회 대표는 교역자 대표와 평신도 대표 1000명 이내로 구성하되 동수로 한다는데 1000명이 아니라 1500명입니다. 혹시 잠깐, 아이고 이거 단축키, 이거 지금 제 눈빛으로 지금 마우스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인다. 여기 있구나. 지금 햇살이 비치고 있어서 제 눈빛에 뭐가, 마우스가 어디 있는지가 안 보여요. 요거 말고 여기 있다. 요것도 요 표를 보고 외우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총회는 15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 정도는 꼭 외우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감리교회가 더 부흥성장하면 나중에 2000명, 2500명도 될 것 같아요. 자, 뭐 그리고 나머지는 하는데, 총회 대표의 임기는 총회가 2년에 한 번씩 열려지니 2년의 임기를 마쳐야 하는데, 이 말뜻은 뭐냐? 너 그 전에 뭐 갑자기 1년만 하고 은퇴하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총회 대표를 선출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 총회 대표가 딱 됐는데, 나 1년만 하고 은퇴하게 돼. 그럼 저놈 총회 대표 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또 보면 총회 대표 1000명이라고 돼 있죠? 아니죠. 총회 대표는 1500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의회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괄호에 대한 내용. 총회는 총회 안에 모시기를 설치하여 입법 업무를 전담하게 한다. 딱 나왔네. 입법 업무. 여기 딱 뭘
키포인트가 딱 눈에 보이잖아요. 입법 업무.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객관식 나온 게 여기 4번이지 않습니까? 그럼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총회 분과위원회는 정책분과위원회와 그리고 이건 그냥 행정분과위원회가 있다. 정책을 하고 행정하고 뭐 그런 위원회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입법위에는 감리교회의 어떤 업무? 아까 저기 위에 나왔죠? 입법 업무를 전담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입법 업무는 언제 하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총회를 저기 몇 년도에 했더라? 2022년에 했죠? 그러면 입법의회는 2023년에 하고 그리고 총회는 2024년에 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또 입법의회는 2025년에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역순으로 진행돼서 2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건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진행하는 걸 여러분들 충분히 외울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총회는 뭐 특별히 그렇게 총회도 뭐 유튜브로도 나오고 입법위에도 유튜브로 나오는데 입법위가 특별히 유튜브로 보면 통과되는 법조항이나 그런 거 보면 참 이슈 메이킹이 좀 더 많죠.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이걸 동시에 하더라고요. 아니, 정확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감리교회는 저희 교회는 특별히 이걸 따로따로 분리를 하고 하는데 가끔 입법회를 유튜브로 보다 보면 이슈를 만드는 입법안이 통과가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와 할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대표적인 게 선거권 확대. 원래는 정연 11년 차 이상부터만 투표권이 주어졌는데 그걸 목사 한수 받은 사람부터 투표권 확대되는 법안이 개정됐을 때 그걸 유튜브로 제가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걸 딱 되는 걸 보는 순간 나 투표할 수 있는 거야? 해서 제가 이제 작년이 되는 거죠. 이 영상 찍는 기준으로 보면 지금 2023년이니까 그러면 우와 내가 투표를 할 수 있구나 해서 최감독 선거 투표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가슴이 좀 뿌듯했다고 할까요? 좀 뿌듯 물론 뭐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참 그런 느낌이 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감리교회 목회자가 됐구나 하는데 갑자기 좀 이 선거권이 확대돼서 손해보신 어떤 목사님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걸 또 축소시킨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니 그러면 안 돼. 예, 그러지 마세요. 아이 줬다가 뺏는 건 어디 있습니까?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다른 연애 같은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96번 입법부의 선출직 회원은 총회 3분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을 연회별로 선출한다. 네, 요게 잠깐만 제가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야 어디서 나타난 거야 이건. 저리가 너도 저리가. 햅쌀이 눈빛을 찌르고 있어요. 네, 했는데 이 입법부에는 바로 이거는 바로 맞는 말입니다. 커튼이 없어서 못 내리고 있어요. 자, 총회가 15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입법의회는 이것의 3분의 1인 5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연회별로
선출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 연회별로 이제 거기에 3분의 1로 하는데 역시 그 교역자 평신도 1대1. 내 친구 동수 여러분들의 친구 동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동수라는 친구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입법의 직무로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요? 고시과정, 전도사와 장로과정의 제정과 개정, 연회 조정과 분할, 그리고 헌법 개정, 감리회 산하 모든 기관의 자치단체 정관과 규정은 취급하지 아니한다. 어떤 게 정답인지 바로 4번이죠. 정관 취급합니다. 그게 바로 왜냐? 법과 관련된 거니. 당연히 입법부의 직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진급 과정을 쉽게 하고 싶다. 그럼 입법부회를 장악해서 진급 과정을 쉽게 하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마 이건 제 생각인데 이제 연회별 통폐합 지금 연회별이 지금 몇 개냐 한 11개인가 12개인가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것을 5, 6개로 줄인다는 내용이 좀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거를 이번 연에서 이제 확정 짓는 것이 안건으로 올라와서 그것이 아마 이슈가 될 것 같고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 아마 다음 그때 시험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연애 경계 조정 및 분할 이거 아마 시험 다음 교리과정 때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헌법도 당연히 개정할 수 있는 입법부의 직무죠. 그 정도로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헌법 개정안의 의견은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네, 요것도 맞는 겁니다.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근데 이 3분의 2 이상이 항상 잘 안 돼서 가끔 그 헌법 개정안에 보면 그 용어가 수정돼야 할 것들이 수정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제 기억이 맞다면 잠깐 마우스에 어디냐? 제 기억이 맞다면 교리와 장정에 아이고 무선 인터넷이 느려. 가끔 저 3분의 2가 안 돼서 재미난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자면 헌법 개정 부분이 잘 안 돼서 이게 3분의 2가 안 돼서 여기 아마 어딨냐 상하이 이건 뭐라고 어떤 아마 중국 지명이 바뀌어야 하는데 안 바뀐 게 뭐 있을 거예요. 지금 제 기억이 안 나는데 헌법 명칭 중에 이걸로 보지 말고 제가 어딘가에서 한번 업로드를 했는데 얘도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 이 파일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개정한다 만다 하다가 이게 여기 헌법 쪽 부분 내용이거든요. 감리교의 역사. 이게 그러니까 영어식 발음에 맥클레이가 맥클레이로 바뀌어야 하는 영어식 발음인데 이게 못 바뀌고 있어요. 외교사절단과 보빙사절단이 역사적으로 이제 영구로 바뀌었는데 그게 3분의 2가 안 돼갖고 못 바뀌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또 연구하다 보니까 스크랜턴이 아펜젤러는
85년 4월 5일에 내한했고 스크랜턴이 나중에 그 5월 3일 날에 내한한 거를 했는데 이게 3분의 1을 못 넘겨서 못 바꾸는 뭐 내용도 있고 아마 그러니까 이게 좀 에피소드인 게 몽고가 몽골로도 안 바뀌고 상해가 상하이로도 못 바뀌고 이건 좀 잠깐 확인해 봐야겠다. 잠깐만. 좀 에피소드 아닌 에피소드가 잠깐만요. 에피소드 아닌 에피소드가 좀 있는 게 제가 3분의 2가 안 돼갖고 역사와 교리가 이 부분이니까 보십시다. 잠깐만 어디 보자. 이건 개정됐네? 아닌가? 내가 잘못 알았나? 어디가 뭐 바뀌어야 하는데 못 바뀌고 있어요. 이거 좀 바뀌어야 여기 헌법 쪽에 뭐가 바뀌어야 하는데 기독교 타임즈였나? 아무튼 뭐 하나 바뀌어야 하는데 못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좀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거 뭐지? 기독교 타임 100번부터인데 뭔지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있어요. 지금 뭐 바뀌어야 하는데 못 바뀌었다더라 하는데 그냥 나중에 그냥 아니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냐면 나중에 퇴고를 하게 돼요. 그래 딱 정리를 하고 이거를 다시 정리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때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회의 때 아니 그럼 이거 나중에 연구됐을 때 바뀌어야 하는데 이거 안 바뀌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닌가? 이제 또 보니까 또 바뀌어져 있네요. 희한하네. 나 그때 유튜브 봤을 때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뭐 제대로 바뀌었으면 다행이고 몽고 한번 가보세요. 몽고 이거 희한하네. 아무튼 저게 3분의 2가 뭐 하나 안 돼갖고 못 바꿨다느니 어쩌다느니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는데 바꿨네? 바꿨으니 다행이네요. 나중에 좋게 생각합시다. 좋으면 다행인 거지 뭐. 아니다. 잘 됐으면 잘 된 거지 뭐. 아님 말고.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부끄러워. 자,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회장 거리시 또는 감독회장님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 선거 무효 아무튼 어쩌고저쩌고 못한 경우 뭐뭐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승 연장장 순으로 임시의장에 대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현직 감독 중에서 연급승 연장자 순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그러니까 감독님이 갑자기 테러리스트들한테 납치돼. 테러리스트들이 참 할 일 없게 무슨 감독회장님을 납치하겠습니까?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직무를 못하게 됐어요. 아니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거나 아니면 뭐 이제 뭐라고 할까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어디지? 굿모닝 프레지던트 영화에 보면 대통령이 장기 기증을 하게 됐어요. 그런 것처럼 감독회장님이 나와 맞는 장기가 맞는 사람이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 내 장기를 기증하겠소 해서 잠깐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일주일 동안 잠깐 쓰러져 있어야 하니 일주일 동안 감독회장의 직무를 할 사람들을 선발해야 합니다.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뭐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 며칠 이내에 하냐?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뭐 새로 선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땐 30일 이내에 그렇게 새로 한다. 30일. 딱 외우기 쉽죠? 한 달?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예요.
테러리스트는 좀 오버가 심했고 장기 기증으로 합시다. 그래요. 자, 임시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는 감독회의 또는 실행부위원회 3분의 1에 요청되면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그러니까 임시총회 실행부위원회가 보통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감독회장이 모여라 실행부위원회 딱 하면 모이는데 감독회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위원들이 모여야 합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딱 이제 요청되면 이제 30일 내내 이것도 30일 너 외우기 쉽죠? 30일 이내에 감독회장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여야 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잠깐만. 아니구나. 잠깐만 이제 제가 얼마 안 남았군요. 의회법이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의회법에서 총회 특별위원회가 아닌 것은 딱 돼 있는데 화해조정위원회, 교역자 수급위원회, 장정유권회선위원회,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딱 들어보니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딱 보면 화해조정위원회, 이거 총회에서 이제 좀 관리 좀 해야죠. 야, 니들 싸우지 마. 좀 잘 좀 지내. 특별히 장로랑 싸우지 마. 뭐 이런 위원회가 있어야 하고. 교역자 수급위원회 및 고시위원회. 야, 너도 나도 야, 다 하면 어이구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된다고 안 돼. 야, 인원 제한시켜. 해서 이제 하는 위원회가 필요하고. 야, 교리화정정, 야, 똑같은 조항인데 왜 네가 해석하는 거하고 네가 해석하는 거 달라. 야, 총회가 결정할 거야. 하는 그 유권해석위원회가 필요하죠. 네. 근데 이거는 니들끼리 알아서 해. 뭐 이런 게 필요하니 요거는 총회가 아니라 연회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화해가 이제 연회 따로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남부연회와 옆 동네 충청연회가 싸워. 그러면 그걸 화해조정위원회에 두면 이걸 연회에다 두면 예를 들어서 충청연회와 남부연회가 싸우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것도 연회에다 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목회자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새로 신임 목사를 한 100명만 둬야 하는데 그냥 연회 들면 우리 충청연회는 200명 둘 거야. 우리 맘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고 수요 현상이 나잖아요. 안 되죠. 그리고 똑같은 조항인데 충청연회 해석과 남부연회 해석이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총회에다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학정책과 이단대책위원회들은 이건 그냥 연회에다 둬도 상관이 없는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너무 과도한 해석인가?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니면 그냥 통으로 외우세요. 제가 말하는 게 안 믿겨진다면. 자, 그 다음 의사진행 규칙 중에서 개의, 당회와 임원회를 제외한 모든 의회 및 의회에 소속 위원회 등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제적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게 바로 제가 예전에 말한 의결 정족수입니다. 이거요. 이 표 기억나시죠? 요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에 대한 문제. 네, 거의 웬만하면 그냥 다 과반수로 한다. 요게 바로 요런 문제인 거죠. 네, 요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 또 이게 바로 제 옛날식으로 요런 문제로 가장 옛날식으로 나왔던 문제죠. 자, 가장 나올 수 있을 만한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났다. 다음 중 의결 정족수에 대해 틀린 것은 딱 되는데 의결 정족수 나온다. 그럼 무조건 당회가 정답이에요. 왜냐? 이걸 시험 문제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당회는 제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제적 회원 과반수 찬성. 구역회도 어쩌고저쩌고 제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 이렇게 딱 되는데 당에는 과반수 출석이 불가능해요. 왜냐? 당의 회원 전체 다 모여라 이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냐? 너도 나도 다 교회 등록하다 보면 나는 이 교회 저 교회 다 등록이 다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 초대형 교회는요. 당의 회원 다 모여라 그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에는 과반수 출석이 아니라 그냥 전체 그냥 모인 그 사람들 중에서 과반수 출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어서 출석 자체가 과반수 출석이란 것 자체가 명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틀린 것은 무조건 당의 제적 회원 과반수 출석이 붙어있는 이것이 아예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재 현실 조항에서 요걸 빼버린 거죠. 요 조항을 완전히 빼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자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요 조항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맞이하여 새로 생겨난 조항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야 새로 생겨난 조항이라서 하나 하는데 전염병, 천재지명, 전시 요런 등 총회위원회 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결에 있어서 무엇의 효력을 인정한다? 위임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회가 야 이거 팬데믹 때문에 우리 못 모이니까 위임장 쓰는 거 이 기간 동안은 인정합니다 라고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선언을 하면 그 기간 동안 이것 때문에 대한 위임장은 인정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났다. 뭐 그런 거죠. 그런 조항이 새로 생겨났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쉽죠? 이거 아마 이번에 새로 개정됐기 때문에 이번엔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냥 한번 제가 이렇게 일부러 빈칸 채우기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러니 그냥 한번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회법을 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교리와 정선에서 가장 나올 만한 조직과 행정법 그리고 의회법까지 영상을 찍어봤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공부 열심히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쉬는 월요일이라서 시간이 되면 한 편 더 찍도록 한번 노력은 해보겠는데 저도 또 개별적으로 또 저는 사실 한가하면 지금부터라도 주일 메시지 또 준비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할 테니 여러분들도 남은 시간 동안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주시길 저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탁해도 되나? 아무튼 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화이팅!